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이죠.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이 난리가 났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법, 제가 얘기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성이 굉장히 센 법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지금 내가 그리고 이제 법무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어제 임성근 이 사단장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죄가 없다. 직권남용 행위가 월권은 될 수 있지만 성립이 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직접 지시하지도 않았다. 예, 그래서 이게 대대장이 11포병 대대장이 사실상은 이제 이 사고에 가장 큰 법률적 책임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공수처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 예. 자, 그래서 이 경찰의 수사에 말하자면 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더군다나 이제 공수처 입장을 보면은요. 어차피 이게 검찰로 들어가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가변성도 있다. 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재명이 이제 오늘 또 재판에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이는 말이죠. 재판에 출근하는 게 당대표 할 일인지, 당무를 보는 게 당대표 하는 일인지, 어차피 지금 연임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연임은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연임은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이러한 범인을 갖다가,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 온 몸통으로 다 이 범죄 행위로 딱 쌓여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당대표로 연임까지 시키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전통 그리고 정당의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존재의 의미로 볼 때 이게 맞느냐. 자, 그런 점을요.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내겠다. 완전히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제 내일 지금 출마를 선언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가 이제 지금 언론에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오늘 또 재판이 벌어졌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 화요일이죠. 요 세 번의 재판의 공통점은 과거에도 마찬가지만요. 법원에 들어갈 때는 말을 못해. 근데 이제 엊그제 금요일날만 하더라도 한마디씩 해요. 최근에. 왜? 지금 이제 검찰에서 소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 비판을 해. 그러나 법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예, 이 약업 빠져갖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한테 출두할 때마다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뉴스, 매체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시각적 효과.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수원지검에서 말이죠. 대대적인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이재명이 엊그제 그랬잖아요. 그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갖다 놨어. 다시 지금 이제 이 기소했어. 예, 자신이 소환 조사했어. 말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백 번씩 압수수색했어. 요거 과잉 수사야. 요런 프레임으로 지금 여론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이걸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이거 빨리 소환해야죠. 빨리 소환해야죠. 이거 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야말로 분노,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최고 많이 높여주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 김혜경 그리고 찐명 일당들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번 시간에 이제 이 방송을 진행하겠는데요. 자, 윤 대통령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거부권을 제가 했다. 왜? 이미 경찰에서 죄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 수사가 충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문을 보면은요.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최상병 사건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정쟁화시키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민당의 접근 방법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이죠. 이 국무회에서 이 특검법안을 거부하기로, 건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도 뭐냐. 왜냐하면 이 법안이요. 지금 21대 국회 때의 특검법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야 합의 간의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고 야당 단독인데다가 이 법안의 내용의 우연성이 굉장히 강화됐다. 자, 그런 점에서 요거는 더 나쁜 특검법이니 이거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거보다도 좀 순한 특검법도 지난번에 21대 때 거부했는데 더 악한 이 탄핵 특검법을 갖다가 통과시켜? 이거는 정부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의 수순이 아니냐. 자, 요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거부권 넘어갔으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말이죠. 과반 참석의 5분의 3이 찬성해야 돼요. 그래서 딱 200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끝났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안철수 이외에는 더 이상 나올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게 중론으로 돼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안철수, 윤리위 제소, 제명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징계를 처분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고 이것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맛보기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재수 의원이 당당하게 이거는 정쟁거리로 삼는 게 맞네. 이런 악법은 내가 동의해 줄 수 없지. 그래서 반대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 요렇게 보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법조계 해석,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요 이제 보조적으로요. 이 박성재 법무장관이 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지 요게 그 이유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말이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프레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특검법만 만들면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잘못, 즉 민의를 무시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특검법안은요. 지난 5월에 재의결 결과 부결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정부가 우연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이 거의 수정 보완 없이 그대로 다시 의결이 됐다. 오히려 특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3일 내로 임명 안 하면 연장자로 임명하도록 딱 규정한 거. 그리고 기존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규정, 그리고 준부기관중 수사 가능 규정, 이런 우연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 그래서 우연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재의 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이 정부가 특검에 대한 재의 요구 건의를 두고 법무장관이 별도 브리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이번 이 특검법은 악의적이고 그리고 이제 악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방탄용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연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 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 법무부에서는 A4 9쪽 분량의 보도 자료까지 냈어요. 자, 그래서 야당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해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삼권 분리 원칙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서 정부 행정권을 침해하는 점. 요 얘기는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이 공소권을 취소하려고 재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 과도한 수사 인력과 실시간 브리핑으로 인권 침해와 막대한 혈세 투입이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규정. 이런 것들이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 그리고 입법부의 수기 절차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한 점. 이런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경찰에서 어제 말이죠.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해서 끝내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공수처 수사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검찰 송치 절차나 그리고 이제 공소 여부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 원칙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경찰은요. 임성근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봤지만은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수색 지시와 같은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법리에 맞는지 그리고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 나가겠다. 그래서 공수처는요. 양쪽 관점과 주장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히고요. 경찰 수사는 어쨌든 검찰의 송치대하고 송치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요, 지금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해병대 골프 모임, 이 단체방 있지 않습니까? 요 단체방은 사인 간의 사적인 대화이긴 하지만은 요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살펴보겠다. 예, 요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공수처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또 이재명이가 기자들한테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고 도망가기 바쁜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이제 참고적으로 이 영상이 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 영상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께 이 망신 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런 그 이재명이가 도망가는 이 영상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이 기가 막힌 현상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거 뭐 잘 보이시는데, 이 배달들이 오는 겁니다. 예상하시나요? 자, 그래서 질문은 이제 이 잘 안 되실 텐데, 오늘 10시 24분쯤에 오늘 대장동 재판이에요, 화요일 날. 자, 이렇게 이제 취재진이 질문했어요. 대급 송금 병합이 안 되면 의정 활동과 당부에 지장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선거법과 의중교사 재판이 10월에 1심 선고가 예상됐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당대표 의원님이 방탄 목적이랑 지적이 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체 대답을 못하고 도망가기가 바빴어요.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얘기는요, 지금 이제 이 그 채널A에서 보도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JTBC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JTBC 보도 내용은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7월 5일 날 재판에서, 또 재판할 때 취재진이 그때도 물었어요. 검사 탄핵은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라는 지적에 한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명백한 수사 방해라는 점을 헌재를 통해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요렇게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기가 바빴어요. 예. 그리고 말이죠, 또 이제 이건 7월 2일 날인데, 7월 2일 날은요,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오후에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러 가느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예, 9월 결심인데 한 말씀 부탁한다. 다음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예정이나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 그리고 대표님 수사 연구한 검사들을 탄핵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의견이 어떠냐. 여기에도 한마디 답변을 못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백달들만요, 공무원하는 소리만 백달. 책상에서 제출하고 잘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매번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망신을 당하는 이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출마를 선언하는 그 뻔뻔함과 내로남불.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쌓여가지고, 자, 이번, 이 이재명을 심판하는, 그래서 이 악질 범임을, 이 대대적으로 부각시켜서 형량을 높이는데 우리가 여론을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내일, 이재명이가 이 출마를 선언합니다. 내일 출마 선언문에서는요,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준다. 그런데 비전 제시, 희망을 주기 전에 법치나 똑바로 지켜라.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 정책 대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권혁기 총괄팀장이 뭐라고 했냐면, 국가 비전을 다시 세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낼 것이다. 무능한 정부 대신에 제1당인 민주당이 새로운 성장과 민생 회복을 구현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보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야, 참 이게 여론을 이렇게 왜곡하는 이재명이를 보면 뻔뻔스러워도 참 심한 것이 아닌가. 예, 대한민국 비전? 아니, 범죄인이 무슨 비전을 낼 수가 있겠어요? 예, 상식적으로 볼 때. 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응하는 김두관의 출마 입장문, 요거는요 바로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보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렇게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들어가기 바쁜 이재명.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하고 남죠. 매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대북 송금 병합이 안 되면 의정활동과 당무에 지장이 있다고 보느냐. 그리고 선거법과 위중교사 재판이 10월에 1심 선고가 예상됐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대표 연임이 방탄 목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핵심적인 질문에 대답을 못해. 예. 자, 이거 10월 달에 말이죠. 반드시 법정 구속돼야 한다. 이런 여론을 압도적으로 높여야 되겠고요. 법 쪽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쟁점화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소환한다. 자,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된 사건인데 불러? 웃기지 마.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검찰 독재고 조작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지금 말이죠.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찰과 검찰은 상호 보완적이고 협조적으로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해왔고 계속 수사 중이었다. 그래서 최근 7월에도 2명씩이나 수사한 바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에 대한 보복, 그런 이 치졸한 수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치졸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게 아니고 검사와 경찰이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수사가 계속되온 내용이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경찰이 2022년 8월 달에 이 김혜경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소연이를 갖다가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2022년도 8월 달, 거의 2년 전에. 그리고 나서 2023년도 1월에 이제 경찰에서는요, 이재명이를 갖다가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검찰이 3월 달, 2달 지나서 2023년도 작년 3월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재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제 송치 결정이 나와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고, 보완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재명과 김혜경이 그리고 배소연까지 전부 부르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조명현 씨가 작년 8월 달에 권익위원회에다가 이재명이 수사를 의뢰했어요. 권익위원회가. 그랬더니 권익위가 요거를 쭉 심사한 다음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송치 결정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조명현 씨의 이제 보완 진술, 그리고 이제 이런 비리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권익위가 공식적으로 검찰에 넘겼어요. 이런 것을 싹 빼버리고 경찰에서 맨 처음에 불송치 결정한 것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지금 이재명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장동 428억 금융위에서 금감원에서 뭔가 이상하다.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이 묵살해버렸잖아요. 예. 이게 그리고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것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아니, 여러 번이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절차죠. 그래서 이 앞에서 수원지검도 수사 준칙과 관련된 규정, 수사 준칙에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6개만 남겨놓고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검수완박에 의해서 2개만 남겨놓고 또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규칙까지 검찰은 지켜가면서 상호 보완적이고 협조적으로 수사해왔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도 2023년 작년 12월에 검찰의 송치 요구를 통해서 금년 1월에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불송치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나 결정 이후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또는 송치 요구를 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다. 옳은 얘기죠. 그리고
수백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이가 비판해 왔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수원지검은요.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대다수인 129곳이 법카가 사용된 업소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전부 영장을 법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집행한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다. 그래서 경찰에서 소환 조사한 대상은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말이죠. 바로 이제 어제 위중교사 재판에 출석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경기도에서는 유용 사건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불송치 무혐의 종결되었다.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정면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탄핵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한 직후에 소환 통보한 거, 이거와 관련해서도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했고 7월 2일까지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래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즉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고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원석 총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통상적인 절차야. 함부로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직권남용, 무고죄로 전부 다 고발해버릴 거야. 이런 입장이 지금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고죄까지 추가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 사건과 관해서, 왜냐하면 분명하게 어제 얘기했잖아요. 치졸하다, 보복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또 걸어라. 예, 이렇게, 그러니까 배임하고 국고손실만 걸을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혐의가 지금 7개 범죄 사건에 11개 혐의가 되어 있는데요. 계속 누적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중요한 이 정치권 뉴스를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